물어볼게. 이런 구조 해석 어떻게 하는지. 그거 맞아. 일단 요 에즈 첫 번째 에즈는 생략 가능한 에즈라고 했고, 여기 있는 형용사가 원래 어디 있다 나온 거라 그랬지? 심 뒤에서 앞으로 나온 거라고 얘기했지,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에즈라는 접속사 앞에 형용사나 부사나 동사가 나와 있을 때 에즈는 양보로 해석된다고 했었던 게 양보. 그래서 비록이라고 했을 때 비록 이렇게, 비록 이것이 improbable에 있을 법하지 않음이라는 뜻이잖아, 그렇지? 비록 이것이 있을 법하지 않을지라도 라고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으면 다 알겠지? 비록 이것이 있을 법하지 않을지라도, 알겠지? 그 다음에 뒤에도 조금만 해석을 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면, 여기까지 문장 괜찮지? 그래서 as가 끝났고, 그 다음에 뭐 우리 수중 동물들의 체액이 뭐를 보여주냐면 바다와의 오션과의 강력한 시미널티를 보여준다 해서 문장이 끝났어. 그리고 비록 그럴지라도 아니로가 끝났어. 여기서 보여준다. 그리고 대부분의 연구가 이렇게 그 이온 밸런스에 대한, 이온 균형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가, 아이고 미안해. 근데 어디에서의 이온 밸런스는 말이야? 미안해. 이렇게 동사고. 우리 담수 생리학이었지? 담수 생리학에 있어서의 이온 균형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가 얘가 동사에서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뭐를 기록하고 있냐면 복잡한 통제 기제를 기록하고 있다. 알겠지? 그래서 연구를 해봤더니 뭔가 복잡하게 통제하는 어떤 방법들이 나왔단 거지. 그리고 얘들아 봐봐. 여기는 뭐 때문에 사실은 해석을 했냐면, 너네가 해석을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이거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가 복잡한 통제 기제라는 것을 기록한다 해서 끝났어. 뭐뭐 하는 기제라고 하지 말고, 그리고 그 기제는 이렇게 넘어가면 돼. 근데 사실 정확한 바이가 있으니까 정확하게는 그리고 그 기제, 그 방법에 의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가장 정확하긴 하지. 그래서 실제로 너네가 전치사나, 아니 미안해? 전치사 맞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나 아니면 그냥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를 만나게 되면 뭐뭐 하는이라고 막 억지로 해석하지 말고 그냥 뒤로 쭉 가면 되거든? 쭉 가는 방법은 기제를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그 기제는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그리고 기제에 의해서는, 알겠지? 그래서 그 방법에 의해서는 뭐 동물이라던가 아니면 물고기라던가 양서류라던가 아니 무척주 동물들이 그 통제 기제에 의해서 얘네들이 시도하는 거지. 근데 뭐를 시도하냐면 내부의 바다를 유지하려고 시도하는 거지. 뭐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담수에도 불구하고, 알겠지?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왜냐면 너네가 막 기제라고 해놓고서 뭐뭐 하는 기제 막 중간에 끼워넣기 시작하면 너무 정신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관계사가 나오면 그냥 뒤로 쭉 이어서, 어차피 이 위치에 선행사가 앞에 있는 거일 거 아니야. 그래서 기제는 기제인데 그 기제에 의해서, 그 기제 안에서 이런 게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고, 알겠지? 그래서 얘를 좀 해석할 때 직독은 좀 그렇게 하면 돼, 알겠지? 그 다음에 넘어가서 6번은 전체는 안 할 거고 저스트 에즈 때문에 얘는 좀만 얘기하려고. 얘도 에즈야 또. 그러니까 에즈가 뜻이 너무 많아, 접속사가. 근데 아까 얘처럼 뒤에 있는 형부 아니면 동사가 앞으로 나와서 쓰이는 에즈는 양보라고 해석했잖아. 비록 뭐뭐 할지라도. 근데 이렇게 저스트가 붙은 에즈는 뭐라고 해석된다고 했었지? 에즈의 뜻이 많지만 그 앞에 저스트가 붙어있어. 그러면 마치 꼭 뭐뭐인 것처럼. 그래서 얘가 저스트가 꼭이잖아. 꼭 마치 꼭 뭐뭐인 것처럼. 즉 양태. 양태라는 말이 어려우면 그냥 해석으로 마치 꼭 뭐뭐 하듯이 뭐뭐인 것처럼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아, 알겠지? 그래서 얘는 반주자가 피아노 부분을 마치 채우는 것처럼, 꼭 그런 것처럼, 뭐가 뭐 하고 있어 그런 것처럼, 이 배우란다. 가수가 be apt to는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가수가 embellish, 뭔가 꾸미는 경향이 있는 거지. 뭐를 꾸미는 거야? 이 보컬 라인을 꾸미는 경향이 있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지금 반주자도 피아노 부분을 가만히 냅두지 않고 채우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보컬 라인을 그대로 두지 않고 막 그걸 꾸미려고 하고 있고, 이렇게, 알겠지? 그치? 그래서 얘가 이거 하는 것처럼 얘가 이거 하려고 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 알겠지? 그래서 마치 뭐뭐 하는 것처럼 뭐뭐 하듯이 라고 저스트에즈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었어야 됐고, 그 다음에 7번에서는 뭐를 좀 얘기하고 싶었냐면, 여기 해석됐어, 정확하게. 여기 작곡가에 의해서 공들여서 쓰여지는 거지. 쓰여졌다. 근데 그 작곡가가 어떤 작곡가라고 썼어, 너네 쓸 때? 어떻게 썼어?
왜냐면 해석지에 귀 기울임이라고 써놨거든. 해석지에 귀 기울임과 함께라고 적혀있더라고. 귀 기울임. 근데 사실 직도그램이 그냥 귀를 가지고 있는 작곡가야. 귀를 갖고 있는 작곡가. 귀 기울임이라고 굳이 안 써도 돼. 알겠지? 근데 그 귀가 뭐를 위한 귀냐면, 알겠지? 그래서 혹시나 그거 틀렸다고 해도 상관없어. 귀 기울임이나 귀나 똑같아. 근데 뭐를 위한 귀냐면 요 하우가 의문사잖아. 어떻게 각각이 relate 연관되어 있는지 나머지와. 그래서 여기 해석지에 보면 얘도 모두 각각 서로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라고 나왔는데 그냥 각각이 나머지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한 귀를 가지고 있는 작곡가란 건 넓게 볼 수 있는 작곡가란 거지, 그치? 그러니까 그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얘가 얘랑 연결되어 있고 얘가 연결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그치? 그래서 좀 넓게 볼 수 있는 그런 귀를 갖고 있는 작곡가를 이렇게 표현한 거지, 그치? 그래서 얘는 좀 그렇게 해석을 좀 의역해서 했었어도 괜찮고 마지막 8번의 인대 때문에 마지막으로 8번의 인대 그리고 여기 where까지도 해보자. where 그냥 한 김에 두 가지 해석하는 법을 좀만 물어볼게. 일단 where이 어디서 끝나? 인텐스에서 끝나야 돼. 끊고 해석을 한 거 맞지? where 저기서 끝나야 돼. 근데 저 where는 무슨 where이야? 세 가지. 일단 명사절 where이란 얘기는 어디라고 해석하는 간접문이란 얘기고, 아니지, 주목부 자리 아니니까. 두 번째, 관계부사, 형용사절 where, 관계부사야? 아니지, 앞에 선행사도 없이 얘가 관계부사로 쓰였을 리가 없잖아, where이.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무슨 절 where? 부사절 where이야, 부사절 where. 얘가 왜냐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부사 역할을 하는 절로 쓰였잖아. 얘가 없어도 뒤에 주어, 동사 완벽하게 나와 있단 말이야, 보어까지. 접속사 나오고 뒤에 주어 동사 나오고. 그래서 얘는 부사절 where이고, 참고로 부사절 where는 정확한 해석은 주어가 동사한 곳에서, 맞아, 곳에서, 부사니까 곳에서라고 해석하면 돼. 주어가 동사한 곳에서. 그래서 여기서도 해석지에 보니까 곳에서는이라고 나왔네. 뭐뭐한 곳에서는 이렇게. 그래서 경쟁의 정도가 특히 intense, 집중적인, 치열한 이런 뜻인 거지, 그치? 강렬한 뭐 이런 뜻인 거잖아. 치열한 곳에서는, 알겠지, 이렇게. 그래서 대신 경쟁의 정도가 특히 치열한 곳에서는, 알겠지? 뭐뭐한 곳에서는. 그래서 문장 끝나야 돼. 곳에서는에서 끝났어. 제로섬 게임이 빠르게 뭐가 될 수 있냐면 네거티브 썸 게임. 즉 여기서는 네거티브 썸 게임을 뭐 마이너스 썸 게임이라고 나왔네, 그치? 그래서 네거티브, 마이너스 둘 다 똑같고 썸 게임으로 바뀔 수 있다. 그래서 문장이 끝났어. 얘 해석이 어떻게 돼? 오, 그치. 뭐뭐라는 점에서. 근데 우리 해석지에 보니까 때문에라고 이유로 해석이 됐더라고. 근데 똑같지? 때문에나 뭐뭐라는 점에서는 똑같대. 왜냐면 지금 제로섬 게임이 빨리 네거티브 썸 게임으로 바뀐단 말이야. 왜 그러냐면 마켓에 있는, 시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뭐에 직면하는 거야? 추가적인 비용에 직면한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비용에 직면하기 때문에 똑같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비용이 들기 때문에 다 네거티브 썸 게임으로 바뀐다나 비용이 든다는 점에 있어서 다 네거티브 썸 게임으로 바뀐다는 똑같은 얘기인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정확한 인댓의 뜻은 원래 뭐뭐라는 점에서야. 근데 때문에라고 나와서 둘 다 괜찮다라고 얘기했어. 알겠지? 그리고 얘는 문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더라. 왜 중요하지, 인댓이? 그치. 전치사 뒤에는 사실 무슨 일이 있어도 대시 못 온다고 배웠거든. 일단 첫 번째 관계사 못 오지. 우리가 전치사 뒤에 쓸 수 있는 관계대명사 두 가지 뭐랑 뭐밖에 안 된다고 배웠지? whom이랑 which밖에 안 된다고 배웠잖아. who도 안 되고 that도 안 되고, 그치? 관계사로 봐도 일단 안 되고, 두 번째는 전치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 명사절 올 수 있잖아. what절 올 수 있고 whether절 올 수 있지. 대절도 명사절인데 대절 못 와.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대신 못 온다고 일단 알고 있어야 돼. 근데 왔잖아, 이렇게. 어떻게 구분하냐? 그럼 인댓은 원래 문법적으로 불가능한 형태인데 얘는 왜 맞냐? 해석을 해봤을 때 이 자체가 그냥 뭐 뒤에 이끌고 있는 게 아니라 얘가 뭐뭐라는 점에서라는 이 자체가 하나의 접속사로 쓰이면, 물론 이제 인댓 자체가 얘를 이끌고 있는 거긴 하겠지? 그러니까 대시 따로 빠지는 게 아니라 이 자체가 뭐뭐라는 점에서라고 쓰이면 맞는 거라고 해석을 해봐야 된다고 그래서, 알겠지? 그러니까 무조건 전치사 대해서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해석을 해서 주어가 이게 빠졌네, 이게 이렇게 가루가. 주어가 직면한다는 점에서는 맞다고, 알겠지? 그래서 인댓을 좀 외우고 있어야 돼, 알겠지? 인댓. 괜찮니, 상윤아? 네. 석현아, 인댓이 무슨 뜻이라고? 점에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끝. 알겠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뭐를 펴냐? 서술형을 펴면 된다.
서술형 3회를 펴보자. 서술형 3회. 설명할 게 조금 많다. 단어 시간 때 맞아. 나 근데 서술형은 이렇게 할게. 원래 기억나지? 그 우리 어디 갔어? 서술형. 우리 그 서술형 할 때 그래서 3회를 빠르게 봐볼게. 일단 5번으로 가볼게. 5번으로 가볼게. 뭐가 어려웠냐면 뭐 어렵다기보다 좀 주의해야 될 걸 얘기할게. 여기 not doing ing를 바꿨어야 되는데 왜 바꿔야 되는지 좀만 얘기해 볼래? 그치, regret 때문에. 아버지의 친구가 후회하다라고 해석해서 후회했다. 나 regret은 두 가지 형태가 올 수 있잖아. 목적어 자리에 무슨 형태랑 무슨 형태가 올 수 있지? 투부정사랑 동명사가 올 수 있어. 근데 투부정사가 오냐 동명사가 오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지. 만약에 투부정사가 오면 미래 의미가 있지. 그래서 앞으로 하게 돼서 유감이다. ing는 과거의 의미가 있지. 했던 것을 후회하다. 그래서 얘는 뭐뭐 하는 것을 후회했다라고 하려면 무조건 ing를 써야 되고, 동명사든 투부정사든 항상 부정은 앞에 not을 써야 되니까 앞에 not을 쓴 거고. 그래서 아빠의 친구들 중에 한 명이 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했다라고 하려면 이렇게 써야 맞는 거겠지, 그렇지? 근데 뭐를 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했냐면 그가 하기를 원했던 모든 것들을 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했다라고 해석하면 돼. 근데 이제 뭐가 좀 어렵냐면, 뭐 헷갈리냐면 여기 좀 이상하지 않아? 원이드 투? 좀 이상하지? 그치. 여기 사실은 뭐가 있어야 돼? 아니 어떻게 투 뒤에 바로 목적어가? 두가 있어야 돼. 근데 두가 생략됐어. 왜냐면 지금 원투의 목적으로 투부정사가 나왔는데 투부정사는 투 동원인데 동사가 없잖아. 이상하잖아. 전치사 투가 아니잖아 얘는. 그치? 근데 왜 뺐을까? 왜냐면 해석은 그가 하기를 원했던 모든 것들이잖아. 그치? 목간대가 두 뒤에 목적어 없어서 목간대 생략됐고. 근데 왜 생략했을까? 앞이랑 똑같으니까 생략했지. 왜냐면 여기 해석을 해봤을 때 그가 예를 들어서 그가 뭐 먹기를 원했던 모든 것들을 했던 거 하나 하지 않았던 걸 후회하겠어? 아니지. 하기 원했던 것들이 많았는데 그것들을 실제로 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했다가 맞는 거잖아. 그러니까 한다란 얘기가 어차피 똑같이 들어가니까 굳이 안 쓴 거지. 좀 특이한 거긴 하지, 그치? 그래서 아무튼 영작할 때 조금 헷갈렸을 수 있다, 알겠지? 그래서 아무튼 얘는 주가 생략된 형태다라는 걸 좀 알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갈 거냐면 6번으로 가볼게. 6번으로. 일단 오브 추가하는 게 조금 헷갈릴 수 있었어. 왜냐면 너네는 뒤에 절이 있으면 오브가 안 된다고 또 생각하고 있으니까. 근데 얘는 절이 왔는데 왜 오브를 써야 돼? 우리 because 오브는 뒤에 명사 형태들이 온다 그랬고 because 뒤에 절이 온다라고 알고 있잖아. 그치? 근데 여기 동사 있잖아. 근데 왜 오브를 써야 될까? 맞아. 그냥 절이 아니야. 무슨 절이 온 거야? 명사절, 왓절이 온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전치사 뒤에 명사랑 ing만 온다라고 알고 있으면 안 되지. 조금 어려운 얘기로 명사 상당 어구들이라고 얘기하는데 명사에 상응하는 모든 것들이 다 올 수 있지. 명사도 올 수 있고 명사 구도 올 수 있고 명사 절도 올 수 있어. 명사 구가 동명사거든 어차피. 명사 역할하는 구니까. 동명사도 올 수 있고 절도 올 수 있어, 알겠지? 그랬을 땐 오브를 써야 되는 거지 무조건, 알겠지? 근데 또 막 절이 있는데 왜 또 막 여기 오브 왜 쓰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알겠지? 그치? 그 다음에 왜 왓을 썼는지. 왓은 항상 쥐가 뭐 해야 돼? 무슨 일 있어도 불완전해야 돼. 어떻게 불완전하지? 그치, to 뒤에 뭐가 없어? 목적어가 없어. 왜냐하면 refer to는 어떻게 쓰여? refer to A, as B. 여기가 지금 목적어 자리잖아. 그래서 요 A라는 목적어를 B로서 부르다라고 해석되는 거잖아. B로서. 그래서 여기 뒤에 to 뒤에 목적어 있어야 되는 없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what을 쓴 거. 요거 형태까지, 알겠지? 그래서 인지 부조화지. cognitive dissonance를 인지 부조화라고 부르는 거.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지. 8번으로 가볼게. 이제 거의 끝났어. 20번까지지만 우리가 많이 건너뛸 거기 때문에 8번은 reading 잘 ing 바꿨어? 대부분의 아이들이 고전을 읽는 것에 익숙하다라고 할 때 be used to 뒤에 무조건 뭘 써야 돼? ing 동명사를 써야 돼. 그치? be used to ing. 그치? 그냥 be used 동원을 쓰면 해석이 어떻게 돼?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다 말이 안 되지, 그치? 그래서 ing로 바꿔주는 거, 뭐 뒤에 published는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 9번은 맞아. 근데 사실 그냥 지금 하는 것들은 중요한 거 얘기한 거, 그러니까 주의할 거 얘기하는 거고, 사실 10번 이런 게 엄청 중요하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내가 내겠지. 왜냐면 월요일 날 수업했던 거가 그대로 나와가지고 여기에. 근데 아무튼 9번으로 먼저 가볼게. 얘들아 봐봐. 만약에 안 왔었더라면 했었을 텐데야. 만약에 과거에 하지 않았었더라면 이프절 끝났고 뭐뭐 했었을 텐데는 가정법 과거야 과거 완료야? 가정법 과거 완료. 과거에 뭐뭐 하지 않았었더라면 뭐뭐 했었을 텐데 과거로 했을 때는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써야 돼. 그래서 if절에서 헤드 PP if 없는 나머지 주절에서 여기 the have pp인데 이제 the가 뭘 의미하고 있어? would have pp 조동사의 pp 알겠지? 그치 이렇게? 그래서 요구 형태 괜찮니 얘들아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끝났어 10번 엄청 중요해 너무너무 중요해 10번 너무너무 다음 주에 낼 거야 이거 왜냐면 우리가 월요일날 수업했던 거기 때문에 다음 시간 낼 거야 봐봐 얘들아 봐봐 recommend 권고했다 얘들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배웠냐면 동사 자리에 주장, 명령, 요구, 요청, 제안 이런 동사들이 들어갔을 때 주의해야 된다고 배웠던 거 기억나지? 그래서 내가 권고를 했어. 근데 요것만 나왔다고 무조건 주의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동사들이 나오고 뒤에 대절이 목적어로 나왔을 때 그 대절 안에 있는 동사 앞에 뭐가 생략됐다고 본다 그랬지? 조동사 should가 생략될 수 있다 그랬지.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생략됐을 때 원형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했던 건 기억나지? 지금 주어가 your brother야. 근데 갑자기 not care야. doesn't care도 아니고 이상하잖아. should가 생략돼서 그런 거지.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한 단어의 단어를 삭제하라고 써 있어. does를 생략하는 거였지. does not care가 아니라 그냥 not care. 왜냐면 should가 생략됐기 때문에. 그리고 지훈아, 왜 should가 생략되는 경우도 있고 생략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어떻게 구분해야 돼 그거? 우리 또 배웠잖아. 무조건 또 insist, suggest가 가장 많이 나온다고 했어요. 동사로서. 뭐 근데 어쨌든 주장, 명령, 요구, 요청, 제안, 뭐 권고 이런 동사가 나왔을 때 무조건 should 원형은 아니고 원래 시제대로 써야 되는 경우도 있다 그랬단 말이야. 두 가지 다 구분해야 된다고 했지. 어떻게 구분하는데 그랬지 지훈아? 구분하는 방법. 상현아? 해석을 해야 돼. should 생략하고 원형을 쓰는 경우는 어떤 경우야? 어떻게 해석될 때? 그럼 어떻게 해석될 때 should를 생략하고 should를 쓰던가 안 쓰던가 어떻게 원형을 써야 되는 거? 어떻게 해석될 때? 그냥 그대로 해야 한다라고 해석될 때. 근데 이제 should not이니까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하면 안 된다의 의미가 있겠지? 어쨌든 당위성, 해야 한다든 하지 말아야 된다든 당위성이 걸려서 해석이 될 때는 should를 쓰고 원형을 쓰는 거라고. 근데 해야 한다가 아니라 그냥 했었다는 것을 제시한다. 뭐 했었다는 것을 주장한다. 이게 팩트야. 그럴 때 원래 시제를 쓰는 게 맞다 그랬잖아. 그치? 그럼 얘는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지금 이 해석 자체가 이미 여기서 해석은 안 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미 안 된다고. should나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 내가 권고했지. 뭐라고 권고했냐면 너의 남동생이 너무 많이 신경을 쓰면 안 된다라는 걸 권고한 거지. 쓰면 안 된다. 금지 의미가 있는 거지. 쓰면 안 된다. 알겠지? 근데 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 친구들을 그가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겠지? 그래서 지금 안 돼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 하면 안 돼. 실제로 신경 안 쓴다고 권고한 게 아니라 만약에 얘가 더즈나 케어면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고 권고한 거잖아. 말이 안 되잖아. 알겠지? 이해가 되니? 괜찮니 윤재야? 중요하다고. 너무 중요해. 이거 알아야 돼. 그 다음에 12번 having pp. 그래서 일단 다음 시간에는 개념을 다 볼 거야. 내가 개념을 안 보니까 이것도 다 잊어버렸더라고. 개념 쓰는 거를 볼 거야. 이것도 주장, 명령, 요구, 조청, 동사 다 쓰라고 할 거야.
이거 다 잊어버렸더라고. 왜 헤빙 PP인지. 일단 그냥 빙 애프터라서 동명사를 쓰는 게 맞아 일단은. 근데 그냥 빙을 쓰지 않고 헤빙 PP를 썼어. 헤빙 PP는 동명사의 무슨 시제지? 완료 시제. 맞아. 이름은 몰라도 되긴 하는데 어쨌든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했었지. 그래서 다음 시간에 뭘 볼 거냐면 동명사와 투부정사 형태를 쓰라고 할 거야. 동명사가 형태가 총 몇 가지야? 뭐 투부정사든 동명사든 모든 준동사는 형태가 총 4가지야. 능동과 수동에 따라서, 단순과 완료 시제에 따라서. 근데 이름은 몰라도 되긴 하는데 이왕 한 김에 형태를 빨리 불러볼래? 어떻게 생겼는지? 투부이라니. ing. 뭐 동명. 그 다음에 단순 수동. 빈키피. 완료 동명사 혹은 동명사의 완료 시제. 예의 수동. having 빈 pp. having 빈 pp. 알겠지? 그렇다면은 여기에 그래서 얘를 쓴 거거든. 지금 요거를 쓴 거거든. 완료 언제 쓴다고? 문장의 동사보다 얘가 더 전일 때, 과거일 때. 투부정사의 완료가 to have pp였잖아. to have pp든 아니면 having pp든 완료 시제는 항상 문장의 동사보다 요 부분이 더 전에 일어났을 때, 알겠지? 지금 해석을 해보면 81%나 되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고 있냐면 자기들이 look good, 조카 미안해. 미안해. 큰일 날 뻔했어. 좋게 아니면 좋겠네. 좋겠네. 미안해. 좋아 보인다. 좋게 보인다. 좋게 보인다고 생각을 한 거야. 알겠지? 81% 되는 사람들이 그들이 좋게 보인다고 생각한 거야. 뭐한 후에 햇빛에 나가 있은 후에. 일단 지금 좋아 보이는 것보다 햇빛에 나간 게 더 전이잖아. 햇빛에 나갔었고 과거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좋아 보이는 거지. 이렇게 해석하고 싶었던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 having pp를 쓴 거지, 알겠지? 이해가 되니? 항상 그래서 to have pp든 having pp든 무조건 과거. 뭐보다 과거냐면 문장의 동사보다 과거, 알겠지? 했었지 이거?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끝났어. 16번은 일단 16번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일단 설명 안 하기로 했어. 왜냐면 오르브 위치가 너무 중요한데 나는 위치를 일단 첫 번째 추가 못했을 수도 있고 오답을 했는데도 이해가 안 돼라고 할 수도 있어. 그러면 이제 그건 다음 시간에 설명하기로 했어. 왜냐면 다음 시간에 관계사 하거든. 그래서 이거 만약에 이해 안 됐으면 일단 지금은 넘어가. 왜냐면 지금 이거 설명하면 독해할 시간이 아예 없어가지고 이거는 관계사 파트에서 다음 시간에 할 거여가지고 일단 넘어갈게. 근데 너무 중요해 이거. 아무튼 오르브 위치는 중요한데 일단 잠깐 넘어가는 거야. 시험에 안 낼 거라서 일단 다음 시간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갈 거냐면 18번 이제 마지막이야. 오늘 그 구문의 마지막, 서술형의 마지막. 18번은 왜 설명하려고 할까 내가. 무슨 구문이 들어있어 지금 여기에. 그치, 도치가 들어있지. 근데 이번에는 뭐를 강조하래? 전치사구를 강조하래. 근데 우리가 강조되는 전치사구의 종류를 배웠어. 무조건 전치사구가 나온다고 강조된다라고 배우진 않았고 다음 시간에 어차피 강조돼서 나올 수 있는 성분 4가지 적으라고 할 거거든. 도치 시험 볼 거야 다음 시간에. 개념 뭐지? 어떤 전치사구였지? 그냥 전치사구가 문주에 있다고 무조건 도치되는 게 아니라 장소와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구. 그것들 사이에서라는 장소잖아, 그치? 그랬을 때 뒤에 뭐가 일어난다? 도치가 일어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지, 그치? 4가지가 뭐였냐면 첫 번째가 뭐였어? 정리해보자. 도치되는 4가지 경우. 첫 번째 부정어. 나론니 이런 것들 대표적으로 있었지. 중부정어도 있었고 두 번째는 온리한정어, 무치경어. 그래서 이 둘은 뒤에 의문문형 도치가 일어난다고 했었고 세 번째가 뭐였냐면 보어 도치였지. 보어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형용사나 PP 이런 것들이 문뒤에 왔을 때 도치된다 그랬고 마지막 4번째가 장소와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구.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댐이라서 그렇지만 만약에 between 뒤에 명사가 오면 그 명사를 주어로 잡는 학생들이 실제로 많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알겠지? between이 이끌고 있는 게 자체가 전치사구잖아. 그러니까 뒤가 주어라고, 알겠지? 자, 아무튼 이렇게. 근데 잠깐 한마디로 얘기하면 참고로 장소 방향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전치사구가 나왔을 때 도치되는 경우도 있기는 해. 알겠지? 그것까지 좀 알고 있으면 되고. 끝났어. 그치?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갈 거냐면 독해. 끊임없이
쭉쭉쭉 이어서 가보자. 이제 독해로 가보자. 독해를 조금만 하고 쉬는 시간 한번 줄게. 오늘 푼 모의고사, 오늘 푼 실전 모의고사를 꺼내면 돼. 아, 이거 어려웠어, 얘들아. 이거는 그 난이도를 물어봤는데 그 11월 거가 원래 좀 어려워, 얘들아. 제일 어려워. 11월 거는 3학년 거에 제일 흡사한 답이잖아. 2학년 마지막 시험이잖아. 그래서 어려웠다, 쉽지만 않았다라고 생각을 좀 하면 돼, 알겠지? 그리고 지금 잠깐만 한 두 문제 정도만 보고 쉬는 시간 바로 줄게. 두 문제 정도만 보고 쉬는 시간을 줄 건데 일단 어디로 갈 거냐. 오, 9번을 다 맞았어. 오, 오빠. 오. 한 명 틀렸어. 정확하게 한 명 틀렸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어허, 오빠는 이제 틀리면 안 되지. 얘들아, 근데 그 빠르게 그래도 볼게. 왜냐면 볼만한 포인트들이 있어가지고 1, 2, 3, 4, 5를 빨리빨리 봐볼게. 일단 1번 빨리 봐볼게. 그래서 29번하고 31번까지만 하고 잠깐 쉬는 시간 가질게. 31번 금방 끝낼 수 있어. 31번 한 3분, 2분이면 돼. 29에서 31. 아니, 요 두 개만 볼게. 일단. 정말. 근데 참고로 30번이 오답률 1위였어. 그러니까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근데 이게 71.8%로 오답률 1위였어. 그래서 시간이 되면 볼게. 얘들아, 일단 1번 이 대시 무슨 대시야? 빨리 볼게. 쉬운 거는 1번 대시 무슨 대? 주간대 대. 너무 쉽지? 넘어가면 되지 그냥. 주간대 대. 2번은 저 주인이 왜 맞아? 그냥 정치사 뒤에 나오는 동명사야. 이제 물론 우리가 뭐를 배웠냐면 된 뒤에 병렬일 수도 있다라고 배우긴 했거든. 근데 여기는 굳이 병렬, 그러니까 두 가지야. 그러니까 괜히 접속사로서 쓰였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거면 병렬 구조로 따져야 되고, 된이 단순 전치사일 수도 있어. 두 가지의 형태를 갖고 있어. 전치사 뒤는 ing거든. 된 뒤에 ing는 항상 올 수 있어. 알겠지? 그래서 여기는 전치사 뒤에 쓴 동명사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 3번의 when을 좀만 물어볼게. 요 when이 왜 맞아? 지금 뭐 뒤에 when이 있냐면 before랑 during 뒤에 왼절이 있는 거야. 그치? 명사절 when이야. 근데 해석을 좀만 할게. 나 preemption이 무슨 뜻이냐면 선매행이거든. 선매행이가 약간 선점행위라고 생각하면 돼. 선점. 그러니까 경쟁자들이 내 같은 산업군 안에 들어오기 전에 뭔가를 미리 뭔가를 하는 걸 우리가 선매행위라고 하는데, 이 선매행위가 뭐를 포함할 수 있냐면 약간 이런 뜻이야. 그치? 그 광고의 가중치를 높이는 거야. 업웨이팅이란 건 광고를 막 엄청나게 때리는 거지. 광고의 가중치를 높이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이것도 사실은 다른 나랑 비슷한 회사가 내 산업군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선매행위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알겠지? 내 상품을 광고를 미친 듯이 하는 거죠. 알겠지? 그래서 광고의 가중치를 높이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근데 어떨 때, 어떤 한 기간 동안에, 근데 뭐 하기 전, 뭐 하는 동안의 기간이냐면 이런 거지. 그치? 그래서 해석은 이렇게 하면 되고, 얘들아 봐봐. when이 명사절일 때 두 가지로 쓰일 수 있어. 그러니까 명사절 when이 두 가지야. 얘기해 볼래? 맞아. 언제라고 해석되는 간접문문일 수도 있고 다른 걸 수도 있어. 근데 여기는 간접문문이 맞아? 언제라고 해석돼? 아니지. 새로운 엔트런트, 진입자가 시장 안으로 제품을 출시하고 들어오는
들어오기 전에 혹은 들어오는 동안에라고 생각할 거거든. 들어오기 전에 혹은 들어오는 동안에. 언제 하는 동안에 말이 언제 전에 말 안 되잖아. 언제 동안에 말 안 되잖아. 언제가 아니야. 그러면 지훈아 또 다른 명사절 외는 우리가 내신할 때 배웠거든. 진짜. 아니 힌트 따위 없어. 아니면 이렇게 앞에 뭔가가 생략됐지. 앞에 뭔가를 넣어줄 수 있어. 더 이상 줄 수 없어. 여기 뭔가가 들어가도 괜찮아. 뭐가 생략된 뭐지? 용천아 뭐지? 선행사가 생략된 관계부사 웬. 알겠지? 선행사가 생략된 관계부사. 이렇게. 그래서 얘는 봐봐. 여기에 더 타임을 생략하면 돼. 더 타임. 더 타임을 넣어주면 돼. 더 타임 생략했다고 보면 돼. 그래서 뭐 어떤 때, 더 타임, 때 전에 혹은 동안에. 근데 그 때가 어떤 때냐면 왠지 꾸며주고 있는 형태인 거지. 알겠지? 괜찮니? 선행사가 생략된 관계부사. 괜찮겠지? 그래서 맞아. 알겠지? 이거 알고 있어야 돼. 알고 있어야 돼. 알겠지? 그 다음에 4번으로 가볼게. 4번은 이번에 한 거잖아. 무슨 관계대명사의 대시? 주관대. 주관대 수일치 문제지. 동사 수일치. 주관대 수일치는 뭐 보고 하냐면 선행사. 근데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어차피 다 단수명사밖에 없어. 헷갈린 게 없었어. 그치? 사실 선행사는 앞에 있는 시장 수요였지. 정확하게는 디맨드 수요. 근데 시장 수요는 수요인데 수용되지 않은 시장 수요.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은 시장 수요 이런 뜻인 거죠. 그치? 그래서 얘는 디맨드가 선행사기 때문에 이주로 바꾸는 게 맞다. 그 다음에 5번은 뒤에 있는 포켓을 꾸며주고 있는 PP인 거지. PP. PP가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어. 참고로 언탭드가 무슨 뜻이야? 탭이 뭐 하는 거지? 탭? 보통 맞아. 이렇게 두드리는 게 탭하는 거잖아. 그치? 자, 보통은 두드리다, 건드리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언탭드 포켓이라고 하면 시장 수요에 아직 건드려지지 않은 주머니라고 해석해서 아직 뭔가 사용되지 않은, 뭔가 손대지 않은 그런 주머니라고 해석하는데 건드려지지 않은인 거지. 그치? 그래서 뭐뭐 되지 않으니까 PP를 쓴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얘는 요렇게 좀만 보면 된다. 괜찮지? 괜찮지? 그 다음에 31번으로 가볼게. 근데 31번을 안 봐도 되나? 잘 됐어. 31번을 아니 여기만 볼게. 내가 여기만 읽어도 답이 나오거든. 이제 얘들 이렇게 할게. 내가 여기랑 여기만 보고 답을 선택할게. 왜냐면 여기는 뭐지? 이매진 상상해보자 예시거든. 예시 나오기 전에 주제 나왔겠지?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주제 얘기하고 그거에 대한 예시가 다시 한번 나오거든.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여기를 풀 때 여기만 읽었어도 답이 나오긴 했어. 근데 그래도 여기까지 좀만 읽어볼게. 이렇게 세 군데 읽어볼게. 그리고 끝내볼게. 볼게. 일단 여기 빈칸부터 읽어볼게. 이때 강조 구문이지. 뭐가 아니다? 단순히 repetition, 반복이 아니다. 뭐를 이끄는 것은 adaptation. 적응을 이끄는 것은, 그치? 적응을 이끄는 것은 단순히 반복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알겠지? 우리가 반복을 해야 보통 적응을 하잖아. 근데 적응을 이끄는 것은 반복이 아니다라고 얘기해놓고서 땡땡 뭐라고 하냐면 what matters, 중요한 것은 그럼 뭐냐. 그러니까 반복이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니란 거잖아. 그치? 반복이 적응을 이끄는 게 아니야. 그럼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노트가 빈칸 하는지 아닌지다라고 나왔어. 얘들아, 우리 음악에서의 노트는 뭐라고 해석해야 돼? 음이지, 그치? 이 음이라는 것이 이거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거야, 알겠지? 그리고 모르는 단어 있어, 없어? 어더블이 무슨 어더블? 들을 수 있는, 그치? 어디터리가 청각을 한 뜻이었지? 들을 수 있는, objective 뭐 객관적인, countable 셀 수 있는 요 정도? 아마 단어 모른다면? 나머지는 다 알 거고. 음이 이런지 아닌지다. 그러면 봐봐, 우리가 찾아야 될 건 뭐냐면 지금 중요한 게 뭔지. 그러니까 적응을 이끄는 데 있어서 반복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뭔지를 찾으면 된다고. 근데 예시를 읽어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만약에 너가 here an alternating set of notes야. alternating set은 뭐 하는 셋이지? 번갈아 일어나는 이란 뜻이지. alternate가 교차하는, 아니면 동사로는 번갈아 일어나다 이런 뜻인 거잖아. 그치? 대안을 한 뜻도 있고. 그래서 너가 만약에 번갈아서 막 발생하는 어떤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음들의 세트를 들어. 그 여기 예시 나오잖아. A, B, A, B, A, B, A, B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 그치? 이거를 만약에 들어. 그러면 your brain, 너의 뇌가 get used to this alternation. 이러한 변화, 이 AB라는 이 변화에 get used to가 어떻게 되는 거지? 익숙해지게 되는 거지. 익숙해지게 되는 거지. 대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야? 반복하니까 적응한다는 얘기지. 근데 이게 지금 주제가 아니라고. 어차피 이게 however 있잖아. 여기 뒤를 봤었어야지. 그리고 the activity in your auditory areas. 너의 어떤 이런 아이고 미안해. 요렇게 청각적인 뇌에 있어서의 부분의 활동이 당연히 감소할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뇌가 더 이상 반짝거릴 필요가 없어. 뇌가 활동을 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계속 반복될 거니까. 그치? 그래서 지금 적응했다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한 거지. 뇌 활동이 줄어들었다고 알겠지? 됐지? 일단 그럼 봐봐. 여기는 아직 근거가 하나도 없어. 왜냐하면 여기는 요만큼 얘기한 거잖아. 지금 여기 그치? 반복 때문에 적응이 일어난다를 잠깐 얘기한 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지. 그치? 근데 이번에는 또 이때 강조 구문이지. 바로 뭐다. 예기치 못한, 그러니까 그냥 반복이 아니야. 예기치 못한 반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복되기는 해. AB가 계속해서 두 가지를 가지고 반복이 되긴 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A가 나와야 될 자리에 B가 한 번 더 나온 거지. 이렇게. 그치? 그래서 예기치 못한 반복이 지금 중요한 거지. 뭐 하는 것은 놀라운 반응이라는 것을 유발하는 거는 바로 예기치 못한 이 반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치? 근데 그럼 봐봐야 돼. 봐봐.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단순히 그냥 반복되는 게 적응을 한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A가 나올 거를 예상했는데 B가 나왔을 때 지금 그게 놀라움을 유발한다고 하니까 결국에는 예상할 수 있냐 없냐, 예기치 못한 거냐 예상한 거냐, 그게 중요한 거지 사실은.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바로 2번이 되는 거고. 그리고 위를 읽어볼게. 여기도 주제가 나와. 중요한 거는 예상할 수 있냐 없냐다라고 하면서 여기도 그 얘기가 나와서 읽어보면 어떠한 배움도 문장 전체가 부정으로 바뀌지. 여기 주어의 부정이 나오면 어떠한 배움도 is possible은 가능하지 않다. 어떠한 배움도 가능하지 않다. 뭐 없이는, 에러 신호 없이는, 즉 오류가 없으면 배움이 없다 이런 뜻인 거겠지. 뭐 중요하지 않지 문장은. 오류가 없으면 배움이 없다. 그리고 다음 문장 봐보면 생명체들이 오직 배워. 근데 뭐 할 때 배우냐면 사건들이 violate, 위반할 때. 뭐를 위반하냐면 그들의 기대, 예상을 위반할 때. 근데 지금 봐봐요. 여기서 뭐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배우려면 뭐가 있어야 돼? 기대가 깨져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사실 여기도 계속해서 기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 그치? 배움이 일어나려면 기대를 위반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알겠지? 즉 다시 말하자면 in other words, 다시 말하자면 놀라움이란 거. 그러니까 내가 원래는 A가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B가 나와서 놀랐어. 이 놀라움이란 게 가장 기본적인 배움의 드라이버, 원동력, 동기 뭐 이런 뜻인 거지. 동력들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알겠지? 근데 봐봐. 그리고 예시가 나와. 그럼 이 글의 주제는 배우려면 기대가 깨져야 된다. 배우려면 우리가 놀라야 된다가 이 글의 주제인 거거든. 됐지? 괜찮니? 그럼 다시 이어지는 거지. 예측할 수 있냐 없냐, 내가 놀라냐 놀라지 않냐, 이게 중요한 거지. 알겠지? 그래서 얘는 답이 2번이 되는 거지. 좀 빨리 풀 수 있었다. 용찬아 그거 그만 구멍 뚫어. 왜 그래? 구멍을 뚫고 줘.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잠깐만 보고 한 10개 뚫었어 지금. 거기에 내가 계속 봤는데 5분 정도만 잠깐 쉬는 시간을 갖고. 얘들아 33번. 얘들아 33번도 좀 빨리 하고 넘어갈 건데. 그리고 오늘 얘들아 내 말 듣고 있니? 순서를 둘 다 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36, 37을. 알겠지? 일단 33은 단어를 몰라서 틀리지 않았을까 싶어. 이거도 사이드 스텝, 트레이디드 이런 표현들 아마 몰랐을 것 같아. 그치? 사이드 스텝이 옆으로 가는 거잖아. 어떻게 가는 거겠어? 비껴가는 거. 그래서 피하다라는 뜻이야. 피하다. 정확하게는 피하다 의미가 있어. 트레이디드는 트레이디드. 밀다. 왜 밀어? 뭘 밀어? 두려워. 밀다 아니야? 아예 다른 건데. 어떻게 밀다가 어떻게 나온 거지? 어쩌다가? 두려운 알겠지? 그래서 두려운. 그리고 네거티브 사인이 무슨 뜻이었어? 음수지, 음수. 여기서 왜냐면 예시를 보면은 부정적인 숫자가 아니라 지금 마이너스 대신에 여기 마이너스 대신에 숫자여가지고 음수라지. 음수 알겠지? 됐지? 그래서 아마 단어 때문에 그랬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내가 빨리 봐볼게. 지금 여기 빈칸을 먼저 듣고 있니? 빈칸을 읽어보니까
사람들이 have invented 만들었어. 뭐를 만들었냐면 온갖 종류의 뭔가 재밌는 작은 정신적 스트레티지스 전략들을 만들었대.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를 찾는 거네. 알겠지? 사람들이 작은 정신적인 전략들을 온갖 종류로 만들었다. 근데 왜 만들었냐면 이렇게 알겠지? 그리고 사실은 밑에 전략들이 나오잖아. 그래서 밑에를 읽으면서 봤어야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었어. 위에를 읽으면은 정확하게 조금 찾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아무튼 둘 다 좀 확인을 해가지고 문제 풀었으면 됐어. 그래서 위, 아래 둘 다 읽어볼게. 일단 빨리 위를 읽어보면 이거 좀 대충 읽을 거야, 여기는. 음수가 뭐하다? A lot more abstract라고 하면 훨씬 더 추상적이다. 음수는 추상적이지? 즉, 왜 추상적이야? 당연히 너가 그치 마이너스 4개 쿠키는 볼 수가 없죠. 어떻게 봐 눈으로. 그치 굉장히 추상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렇지만 you can think about them. 너가 그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안타깝지만 생각을 해야만 해. 내가 음수는 볼 수 없지만 우리가 음수를 쓰는 경우가 많잖아. 그치 무조건 생각해야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다음 다음 문장으로 가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haven't quite made peace라고 하면 무슨 뜻이야? 꽤 평화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라고 해석하면 돼. 근데 뭐와의 평화를 만들어내지 못했냐면 음수와 평화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응? 정의를 못했다. 그치. 잘 뭔가 친해지지 못한 음수와 잘 친해지지 못했다 이런 뜻인 거겠지. 음수와 익숙해지지 못하고 친해지지 못했다 이런 뜻인 거겠지. 그치? 자 지금 봐봐. 음수는 추상적이야. 눈에 잘 안 보여.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수학을 할 때도 그렇고 음수를 항상 써야만 돼. 안타깝게. 음수를 써야 할 일이 너무 많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수를 써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거지. 음수를 무조건 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음수와 잘 지내지 못하고 있는 거지. 음수에 익숙하지 않고 음수와 평화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그런 다음에 이제 뭐라고 나왔냐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전략들을 만들어냈다라고 얘기하는 거 알겠지? 그치? 그럼 약간 느낌이 음수와 뭔가 잘 지내기 위한 뭐 이런 얘기가 들어갈 가능성이 좀 높아. 근데 몰라. 근데 약간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맞겠지? 그리고 난 다음에 밑에 빠르게 보니까 쭉쭉 넘어가 볼게. 이렇게 뭐 여기 뭐 뮤추얼 펀드 스테이트먼트가 투자 신탁이라는 뜻이래. 몰라도 돼. 이런 걸 뭐하러 알아. 평생 안 나올 거야. 근데 이런 뮤추얼 펀드 스테이트먼트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기에서 이 투자 신탁이라는 곳에서 로시스, 이 손실이라는 것이 어떻게 표현돼? 손실이 났다라고 하면 보통 빨강색으로 아니면 페란세시스는 밑에 나왔지? 괄호 안에 넣어가지고 표현되는 거지. 그리고 다음으로 가보면 우리 누구야? 이 카이사르라는 사람이 기원전 BC에 태어났어. 언제 태어난 게 아니야? 마이너스 100년에 태어난 게 아니라. 그리고 언더그라운드 레벨이라고 하면 지하층이지. 나 지하층이 마이너스 1층이라고 표현돼? 아니지. B1, B2라고 표현되지. 그리고 온도가 마이너스 5도라고 표현돼? 아니지. 오? 영하 5도. 영하 5도. 마이너스 5도가 아니라 약간 영하 5도라고 더 선호하지. 사람들이 선호하지. 영하 5도라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제 막 오늘 마이너스 5도야 이렇게 얘기하잖아. 오늘 영하 5도 이렇게. 하는데 마이너스 영화만. 아니 그러니까 선호한다고. 아 정말. 선호한다고. 알겠지? 일단 봐봐. 지금 여기 내용 봐봐. 일단 여기를 읽으면서 얘네들이 뭐야? 내 말 듣고 있니? 얘네들이 funny little mental strategy 쓴 거지. 지금 얘네들이 전략들인 거지 여러 가지. 근데 뭐를 하기 위한 전략이야 읽어보니까 음수 안 쓰려는 전략이지. 그렇지? 음수를 쓰지 않으려는 전략들 알겠지? 됐지? 그래서 1번인 거야. 그러니까 두렵다는 게 약간 뭐 진짜 막 무서워한다라기보다는 뭔가 좀 익숙하지 않은 여기서 친숙하지 않다고 했잖아. 근데 그런 음수를 피하기 위해서라는 뜻인 거겠지, 그렇지? 그래서 1번 선택하면 돼. 그래서 아마 얘는 지문 자체가 뭐 크게 어렵거나 하지 않았는데 좀 요런 것들이 그 단어나 이런 게 좀 어려웠을 것 같아. 그리고 나머지 선택지에 있는 단어를 좀 빨리빨리 봐볼게. 일단 스타마켓이 무슨 뜻이라고? 주식시장.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을 리졸브 해결하기 위한 전략이야? 말도 안 되지. 주식시장이 왜 나와 여기서 갑자기. 물론 여기서 비슷한 단어들이 있었어. 근데 예시로서 그냥 하나 등장한 거지. 뭐 투자신탁 저런 거 이제 주식시장 얘기가 아니지. 그 다음에 3번 compensate for의 뜻은 그치 보상하는 거. 근데 뭐를 보상하는 거야? 복잡한 계산 과정을 보상해 주는 건데 지금 계산 과정을 위해서 쓴다 뭐 이런 얘기 없었지? 전혀 상관이 없고. 유니파이는 무슨 뜻이야? 지금 통합하는 거 아니지. 오히려 지금 이 지로 밑에 영화의 숫자, 음수 숫자들을 표현하는 시스템을 통합하기 위해서 아니지. 오히려 막 다양한 방법을 지금 쓰고 있지 피하려고. 그 다음에 얘는 subtraction의 뜻이 뭐야? subtraction.
뺄셈. 셀센. 추한 건 앱스트랙션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누가 추 이렇게 추로 시작한다는 subtract가 빼다잖아. add의 반대잖아. subtract가 아니라 subtract. 그럼 애들 봐봐. 진실에 직면하는 거야. 진실에 직면하기 위해서 어떤 진실이냐면 뺄셈이 이 음수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진실에 직면하기 위해서 전혀 상관이 없지, 그치? 왜? 뭐가 이상해? 아니 뭐 말한 거 아니야? 일단 여기까지 보고 일단 잠시 36으로 가볼게. 36, 37 보고 나서 시간을 보고 나머지 번호를 가볼게. 왜냐면 36, 37이 2위, 3위였어가지고. 내 말 듣고 있니? 오답률 2위가 36번이었고 오답률 7위가 37번이었어가지고 일단 순서 두 개를 오늘은 좀 다 보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되면 30번도 보고 34번도 보고 좀 이것저것 봐볼게. 알겠지? 괜찮니 얘들아? 근데 36번 얘들아 봐봐. 우리가 이제 읽을 거야 다. 36, 37은 좀 최대한 자세하게 내용까지 다 볼 건데 우리가 내용을 읽기 전에 이런 힌트들을 좀 활용하면 좋다 그랬잖아. 힌트가 뭐가 있었어 여기는? 뭐를 어떤 것들을 좀 활용했어? 인카운트레스. 맞아. 일단 여기에 대조적으로라고 하면서 연결어가 있었고 대조적으로 참고로 the right to forget는 있는 권리가 아니라 잊혀질 권리. 내가 누군가에 의해 잊혀질 권리라고 해석하면 되고 됐지? 그럼 이제 비문단 앞에는 뭔가 여기서 사실 두 가지 권리가 나오는 건 알잖아. 무슨 권리야 무슨 권리가 양 나온 김에? 권리가 두 가지 비교해서 나오잖아. 그치? 잊혀질 걸. privacy right. 그치? 이 사생활 권리와 잊혀질 권리 두 가지가 비교되고 있는 그리고 알고 있지? 그러면 이 문단 앞에는 무조건 사생활 권리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돼. 그치? 왜냐면 대조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그거를 좀 주의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A에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어. 뭐가 있냐면 그러한 권리란 표현이 있지. 이 권리가 둘 중에 하나겠지. 잊혀질 권리든 아니면은 그 사생활 권리든. 이 권리가 뭔지를 조금 봐야 될 것 같아. 잊혀질 권리든 사생활 권리든 그러한 권리에 대한 동기는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즉 우리가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원인, 동기 이런 거지. 는 바로 뭐냐면 허락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알겠지? 그치? 근데 이 권리의 내용을 읽으면서 이 권리가 무슨 권리인지를 알면 되고 근데 얘는 사실은 어떻게 풀면 되냐면 여기에 잊혀질 권리에 대한 내용이 특정한 어떤 때에 의해서 정의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권리를 쓰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특정한 어떤 때로부터 정의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나오거든. 사실은 얘는 이렇게 내용상으로 이렇게 연결되긴 하지. 똑같지 얘는 구조가. 정의된 저기 특정한 specific 뭐 define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이 권리는 사실은 이 잊혀질 권리에 대한 내용이었지. 근데 아무튼 몰랐을 거고 그리고 이제 읽어봤었어야 되고 그 다음에 C로 가보면 읽어봐야 돼. 봐봐. 이유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이유가 어떤 이유냐면 잊혀질 권리를 지지하는 이유에도 불구하고 잊혀질 권리라는 것이 때때로는 come into conflict 갈등을 맞닥뜨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럼 사실은 여기는 뭐에 대한 얘기야? 이 잊혀질 권리에 대한 안 좋은 점. 잊혀질 권리가 안 좋은 점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좀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잊혀질 권리를 우리가 써야 돼 라고 지지하는 이유가 이 앞에 있었을 거야. 근데 그런 이유에도 불구하고 잊혀질 권리라는 거는 때때로 갈등을 맞이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잊혀질 권리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요렇게 그럼 요 문단 앞에는 잊혀질 권리에 대한 어떤 좋은 점? 약간 왜 잊혀질 권리를 지지하는지 그런 내용이 나와야 되겠지? 왜냐면 그거에도 불구하고라고 나왔으니까. 그치? 좀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리고 여기는 아까 뭐였냐면 잊혀질 권리에 대한 정의네. 잊혀질 권리가 대조적으로 미안해. 대조적으로 잊혀질 권리가라고 하니까 적용될 수 있다. 어디에 적용될 수 있냐면 뭐 공공의 영역에 있는 정보에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약간 잊혀질 권리에 대한 정의인 것 같아. 정의. 그리고 여기가 처음 나오는 부분이지. 그리고 여기는 잊혀질 권리를 왜 써야 되는지 동기잖아. 잊혀질 권리를 쓰는 동기. 그리고 그거에 대한 예시잖아. 그럼 여기는 잊혀질 권리에 대한 동기니까 약간
잊혀질 권리를 이런 의미에서 써야 된다라고 하니까 아마 플러스 의미겠지. 그럼 사실은 B 먼저 나오고 다 잊혀질 권리에 대한 얘기니까 BAC지, BAC 무조건. 잊혀질 권리 정의, 잊혀질 권리에 왜 써야 되는지 동기, 예시. 근데 이런 동기가 있지만 쓰면 안 돼. 갈등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BAC, BAC. 그래서 얘를 읽어볼 거야 지금 자세하게. 근데 만약에 내용으로 풀었다라고 하면 내용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좀 천천히 읽어볼게. 괜찮아? 내 말 듣고 있는 얘들아 읽어볼게. 잊혀질 권리가 뭐냐. 일단 잊혀질 권리는 일단 잘 볼게. 잊혀질 권리는 right 권리야 권리. 근데 어떤 권리냐면 distinct from이 무슨 뜻이야? 구별되고 다른. 그 아니면은 구별되기는 하지만 related to 연관된 거야. 뭐와 연관된 거야? right to privacy는 사생활 권리지, 사생활 권리.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잊혀질 권리와 사생활 권리를 비교하고 싶단 거야. 잊혀질 권리는 사생활 권리라는 것과 구분되긴 하지만 비슷해. 그 다음에 다음 문장으로 가보면 그럼 사생활 권리는 뭐냐? 여기에 사생활 권리의 정의가 나오네. 대조적으로 하면서 여기서 잊혀질 권리 정의가 나오는 거였네. 그치? 그럼 사생활 권리란 건 뭐냐면 사생활 권리란 건 어떤 right 권리야 하고 정의가 나오잖아. 권리야. 근데 뭐를 위한 권리냐면 펜이었나? 내가 왜냐면 지금 펜슬 부자 됐다고 했잖아. 펜슬이 3개인데 하나는 내가 말했나? 그 뛰어가가지고 사왔다고? 그 몰까지 가가지고 사왔는데 당일날 안 됐어 그게. 그래서 못 썼는데 그걸 교환이 가능하단 거야. 내 잘못이 아니잖아. 그게 상품에 오류인 거잖아. 그래서 그거를 교환했는데 4일인가 기다려야 된대. 그래서 어제 도착했어 여기로. 그래서 근데 어제 받으러 갈 시간이 없어가지고 일단 그거 못 쓰고 있고 나머지 하나 산 거는 산지 1년 반 넘었는데 1년이 넘으면 하나 고치는데 18만 원을 내래. 근데 이게 사는데 19만 원인가 그렇거든. 그래서 그거는 약간 그 사설 업체에 6만 원이면 고친다는 거야. 그래서 사설 업체에 보내려고 생각 중이고 얘가 뭐냐면 얘는 그 애플 펜슬이 아니라 쿠팡에서 급하게 당일 배송으로 주문한 그 짝퉁 펜슬이거든. 얘가 여기 나가가지고 지금 못 쓰고 있어 잘. 얘가 지금 난리 났어 모든 펜슬이. 그리고 얘는 계속 여기 이렇게 만져줘야 켜져. 자꾸 이게 연결이 끊겨. 그래서 약간 지금 너무 힘들어. 아무튼 그러니까 이 펜슬이 참 펜슬 왜 이렇게 비싼 거야, 그치? 날로 먹으려고. 펜슬이 무슨 20만 원이야, 그치? 뭐 어이없지 않아? 미쳤어. 얘는 한 2만 원인가 그렇거든. 아무튼 일단 봐봐. 프라이버시 권리는 권리야. 정보를 위한 권리래. 근데 그 정보가 어떤 정보냐면 트레디셔널 전통적으로 regarded 여겨지는 정보야. 근데 뭐라고 여겨지냐면 보호된다고 여겨지거나 아니면은 personal 개인적이라고 여겨지는 정보란 거지. 뭐 되지 않기 위해서 not to be revealed 드러내지지 않기 위해서. 알겠지? 그치? 그렇잖아 얘들아. 우리가 내 개인적인 정보, 내 보호된 정보가 드러내지 않기 위한 그 권리가 바로 사생활 권리인 거잖아. 그치? 괜찮니? 그래서 사생활 권리 정의가 나왔어. 그 다음에 그와는 대조적으로 그럼 잊혀질 권리는 뭐냐 이렇게 알겠지? 그치? 괜찮니 얘들아? 잊혀질 권리는 적용될 수 있는데 to 어디에 적용될 수 있냐면 정보. 근데 이번엔 어떤 정보야? 도메인이 무슨 뜻일까? 퍼블릭 도메인. 영역이지. 공공의 영역에 있었던 어떤 정보. 공공의 영역에 있었던 그 정보에 적용될 수 있는 게 바로 잊혀질 정보란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그런 거지. 예시가 나오긴 하지만 그런 거잖아. 범죄 기록. 그 범죄 기록에 내 정보가 들어있잖아.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전자발찌 차고 있어. 그럼 이제 범죄 기록이 있잖아. 근데 그러니까 그만 봐. 안 차고 있어. 근데 그런 정보가 공공의 영역에 있었던 정보잖아. 근데 이제 그게 잊혀질 권리를 갖게 된다는 건 그걸 삭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는 거지. 약간 그치? 약간 이런 거야. 알겠지? 아무튼 공공에 있었던 정보에 적용될 수 있는 게 잊혀질 권리다. 그러면서 그 잊혀질 권리라는 거는 뭐를 포함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좀 봐볼게 얘들아. 뭐를 포함하냐면 개인의 어떤 권리를 포함하고 있는데 어떤 권리야? 영원히 not to be defined, 정의되지 않을 권리. 뭐에 의해서 정의되지 않는 거야? 그런 특정한 때에 있었던 어떤 정보로부터 영원히 정의되지 않을 그런 권리가 바로 잊혀질 권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내가 말했잖아. 내가 한 5년 전에 어떤 범죄를 저질렀어. 근데 이제 그때에 의해서 영원히 정의되지 않을 그런 권리가 잊혀질 권리라고 알겠지? 그 5년으로부터 이제 벗어나는 5년 전과 나는 지금 다르잖아.
예를 들어서 그치? 그래서 그때로부터 저 영원히 정의되지 않을 그런 권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 다음에 내가 봐봐. 그렇다면 그런 권리를 하는 이유는 뭐냐 이런 거잖아. 그 잊혀질 권리에 대한 동기는 그럼 뭐냐? 왜 그걸 써야 되냐? 그 동기가 뭐냐면 허락해줘야 된다고. 사람들이 뭐 할 수 있도록 to move on with their lives. 그들의 삶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알겠지? 그렇잖아. 잊혀질 권리를 쓰는 동기가 뭐야? 계속 그 사람을 범죄자라고 그렇게 10년 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막 계속해서 그 사람이 너는 범죄자라고 평생 이렇게 낙인을 찍으면 그 사람이 move on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 권리에 대한 동기, 그 권리를 주장하는 동기가 뭐냐면 개인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라고 알겠지, 그치?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야? 정의되지 않도록 하는 거지. not to be defined. 뭐에 의해서 그 특정한 때에 의해서 알겠지?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거잖아, 이렇게 알겠지? 알겠지? 그리고 예시가 나오는 거야, 예시가. 알겠지? 괜찮지? 그 다음에 애들 이제 C로 넘어갔잖아. 그래서 잊혀질 권리를 지지하는 이유가 방금 여기서 나왔잖아. 잊혀질 권리를 왜 지지해야 돼? 그 사람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야 되니까. 영원히 그때에 적이 된다고 하면 안 된다니까 여기 나왔잖아. 근데 그런 이유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지, 그치? 잊혀질 권리가 이런 동기가 있어. 이런 이런 이유를 가지고 잊혀질 권리를 실행해야 되는데 그런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잊혀질 권리가 때때로는 어떻게 할 수 있다? 갈등을 맞이할 수 있다고 알겠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예시가 뭐야? 예를 들어서 formal exceptions가 무슨 뜻이지? 공식적인 예외. 공식적인 예외가 때때로 are made, 만들어지더라. 뭐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야? 뭐 안보, security 안보라던가 아니면 공공 건강 이유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지. 근데 무슨 얘기야? 그 공식적인 예외가 있을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막 사람을 10명을 죽였어. 근데 그 사람이 잊혀질 거리를 주장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의 그 기록을 다 삭제해 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건 이제 공식적인 예외가 되는 거지. 그 사람은 잊혀질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는 거지. 이제 그런 공식적인 예외가 때때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 이제 이게 바로 이 잊혀질 권리에 대한 갈등의 상황인 거죠, 알겠지? 괜찮니?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답이 B에 C였다. 어렵지 않았다. 괜찮지? 37번으로 가볼게. 37번! 얘들아, 37번. 얘들아, 너무 쉬워, 너무 쉬워. 일단 얘도 근거를 좀만 찾아보자. 얘도 힌트가 뭐가 있어? 일단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여기도 예를 들어서 내 말 듣고 있니? 그리고 C에 뭐가 있어? 천천히 찾아볼래? 그러한 뭐에 대한 주장? 출생률, birth rate, 그치? 출생률에 대한 그런 주장. 얘들아, 근데 봐봐. 여기는 엄청난 중요한 게 있어. 경제학에서는 그러한 출생률에 대한 주장이라고 했는데 출생률이 어디에만 나와? 그러니까 이 무조건 C 문단 앞에는 출생률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되거든. 일단 주어진 문장이 있어, 없어? 아기 출생률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지. A에 있어, 없어? 있어요. 어디 있어? 아, 여기 children에 대한 여기 내재된. 근데 그거 말고 그거 말고는 일단 출생률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건 없잖아. 이거 비록 해가지고 여기 한 마디 들어간 거잖아. 비록 이렇게. 그리고 그치, 여기다 뭐 아이들을 원한다 출생률 관련된 내용이 있긴 하지 여기도. 근데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가 조금 더 큰 힌트여가지고. 그리고 B에 뭐가 있어? 그치. 뭐 베이비붐이라던가 뭐 베이비 버스트란 거는 반대겠지? 혹시 뭐 버스트란 단어를 모르더라도 뭐 급락 이런 뜻인데 붐이 보통 아기를 많이 낳을 때를 베이비붐이라고 부르고 아기들이 조금 거의 태어나지 않았을 때를 베이비 버스트라고 부르는 거지 이렇게. 그치? 그럼 얘는 사실은 B에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여기 뭐 아이들 계속해서 뭐 이게 한 문장인 거 알아? 이거 해석할 건데 아이들 얘기 나오면서 뭐 출생률이 올라갈 때, 출생률이 내려갈 때 이런 얘기하니까 사실은 B 다음에 C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지. 그리고 여기서 무슨 얘기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수입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more children, 더 많은 아이들을 원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정확하게 뭐라고 나오냐면 수입과 가격에 있어서의 변화가 출생률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가 나와.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예시가 이거지. 예를 들어서 내 수입, 그다음에 어떤 물가 이런 거가 출생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면 수입이 올라가면 아이를 더 많이 낳고 싶어 하겠지. 내가 돈을 많이 버니까 이렇게 들어가고, 그치? 정확한 이거에 대한 예시가 이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일단 C 다음에 A가 무조건 나와야 돼. C 다음에 A가. 그리고 B 다음에 C가 무조건 나와야 돼. 근데 이제 뭐가 먼저 나올지는 여기 예를 들어서도 있고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잖아. 그 순서를 좀 따지면 되겠지. 근데 일단 CA는 확실하겠지. CA. 이렇게. 이제 B가 어디에 가는지를 보면 돼. 근데 어차피 BA니까 어차피 BC니까 이거밖에 없네. 그렇지. BC 이거밖에 없네. 그치? 그리고 읽어볼 거야. 무슨 말인지. 여기 해석을 좀만 시킬 거야. 이게 한 문장이라고 했어. 천천히 봐볼게. 여기 해석도 얘들아. 여기부터 좀만 봐보자. 그 경제학자에게는 이라고 하면서 후가 꾸며주고 있어. 후가 어디서 끝나는지 빨리 얘기해봐. 스트럭처. 아니고. 맞아. 왜냐면 짝대기였어 여기는. 그래서 후 이하인 경제학자에게는 그리고 이게 explaining부터 문장 분석해봐. explaining부터 문장 분석해보면 동사는 어디에 있어? is.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주어. 이렇게 동사 이렇게 이런 구조였지. 그래서 이런 경제학자에게는 이게 이렇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이 후 이하인 경제학자 2에게는 이 주어가 동사다 이렇게 정확하게 좀 해석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어떤 경제학자야? succeed 성공한 경제학자지. 뭐를 하는데 성공했냐면 figure out의 뜻은 figure out의 뜻. figure out. find out 아닐까? figure out은 이해하다 파악하다. 그치? 그래서 한 사람의 선호 구조, preference structure, 선호 구조를 파악하는데 성공한 경제학자야. 이제 그런 경제학자에게는 알겠지? 그러니까 이 경제학자는 사람의 선호 구조를 잘 알고 있대. 근데 이 경제학자에게는 explain behavior, 행동을 설명하는 것. 근데 in terms of가 무슨 뜻이야? 뭐뭐라는 점에서 뭐라는 점에서 행동을 설명하는 거야? underline, 근본적인. 그리고 dislike and dislike, 선호지 선호. 근본적인 선호의 변화라는 점에 있어서 그러니까 선호가 바뀐다라는 거에 있어서 행동을 설명하는 거 알겠지? 그게 주로 매우 probabilistic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치? 이해가 되니 얘들아? 그래서 여기 너네가 읽고 해석이 돼야 돼. 무슨 말인지. 근데 지금 이 경제학자는 사람의 선호 구조를 잘 알고 있어. 근데 이 경제학자한테 가가지고 선호가 바뀌기 때문에 사람의 행동이 이렇게 바뀌어 라는 거를 설명하는 게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지금 이 문장이 의미하는 건 선호에 따라서 행동을 설명할 수 있어 없어? 없다를 얘기하는 건데? 이해가 되니?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문제를 못 풀지. 그러니까 내용으로 문제를 못 풀지 얘들아. 알겠지? 됐지? 그 선호에 따라서 선호가 바뀌어. 내가 뭔가를 좋아하고 싫어해. 그거에 따라서 내 행동이 바뀔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내가 A를 좋아하니까 A를 뭐 더 많이 사고 예를 들어서 그치? B를 싫어하니까 B를 버리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치?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괜찮니? 괜찮니 용찬아? 상표나? 가볼게. 예를 들어서 얘들아 이가 봐봐. 여기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 예신지를 어떻게 하냐고. 너네가 이거 당연히 버려야지 문제는. 아니 이거 해석이 안 되는데 당연히 얘들아 그 해석이 중요하다니까? 해석이 안 되는데 이걸 풀려고 하면 안 되지. 이거에 대한 예시가 이건지를 이해해야 되는데 이게 해석도 안 되고 이 문장이 해석 안 되는데 어떻게 이걸 푸냐고. 버려야지. 아니면 찍던가 그냥. 그래서 해석을 하라고 제대로. 예를 들어서 일단 이 예시는 뭐에 대한 예시여야 되냐면 선호가 바뀌는 거에 따라서 행동을 설명할 수 없다에 대한 예시여야 돼. 그리고 이 문장 너네가 분석해봐. 이 문장 한 문장이야. 주어 동사 찾아봐. 문장이 한 문장에서 한 문장. 이거를 단문으로 넣진 않았어. 동사 어딨어? places가 동사야. 그럼 주어가 to argue부터 여기까지 다 주어지. 얘가 목적어 이렇게. 이게 해석이 좀 돼야 되지, 그치? 그러니까 아니면은 그냥 이런 힌트로 풀던가 문제를. 그러니까 얘들아 그러니까 두 가지를 섞어서 풀어야 된다니까. 힌트로 풀던가 정확하게 해석을 하던가.
알겠지? 그럼 해석을 해볼게. 얘들아 봐봐. 그러니까 더 큰 틀을 얘기하면 이 대니아라고 예를 들어서 대니아라고 주장하는 것이 사회과학자를 놓는 거지. 근데 어떤 위치에나 언사운드가 소리가 아닌 거야? 언사운드 포지션에 놓는데 사회과학자를. 언사운드가 뭐라고 해석하면 돼? 사운드가 뭐야? 사운드가 형용사로. 응? 뭐야? 형용사로 서로. 사운드 마인드, 사운드 바디라고 했잖아. 건전한 좋은. 그치? 그래서 사운드가 건전한, 뭐 좋은 이런 의미가 있어. 그래서 여기서는 약간 언사운드라고 하면 약간 불안정한, 뭔가 건전하지 않은 위치니까 불안정한 위치라고 해석하면 되지. 그치? 사운드 마인드, 사운드 바디를 외우라고. 그러니까 이게 얘기했잖아. 예비고일 때 했단 말이야. 사운드 마인드, 사운드 바디. 알겠지? 건전한 몸에서 아니면 거꾸로인가? 건전한 정신에서 거꾸로 말했지 내가. 건전한 몸에서 건전한 정신이 오는 거지. 네? 정신에서 몸이 오는 거야. 몸에서 정신이 오는 거지. 사운드 바디, 사운드 마인드. 정신에서 몸이 올 수는 없잖아. 그치? 정신에서 몸이 오나? 몸에서 정신이 둘 다 오는 걸로 하자. 몸에서 정신이 맞는 것 같은데. 그냥 따로 따로 아니야? 아니, 정신이 더 중요한 거 아니야? 정신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한다. 거꾸로인가? 뭐야 나 왜 나 모르겠어. 왜 헷갈려? 둘 다 건강해야 그래 둘 다 건강하게 좋다. 이렇게 알고 있자. 둘 다 건강하자. 우리는 정신도 얘들아 우리는 몸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하자. 근데 뭐가 먼저지? 이렇게 헷갈리지. 아무튼 사운드가 건전한 좋은이라는 뜻이 있다. 알겠지? 봐봐. 근데 사회과학자가 왜 나왔는지 알겠지? 아까 앞에서 내가 이거 보이니? 얘들아 경제학 얘들아 요거랑 같은 뉘앙스인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회과학자한테 이 대니아라는 걸 주장하잖아? 그럼 그게 이 사회과학자를 불안정한 위치에 놓는다는 건 이거를 이 사람한테 주장하면 말이 안 된다는 거지. 이해가 되니? 그래서 이 사회과학자한테 이 대니아라는 내용을 주장한다라는 건 이 사회과학자를 불안정한 위치에 둔다라는 얘기는 얘를 불안정하게 만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한테 좀 이 대니아라는 사실이 말이 안 된다고 해석하면 다 알겠지? 괜찮니 얘들아? 그리고 이제 뭘 물어보고 해석해볼게. 뭐라고 주장한다라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냐면 대절 뒤에 봐봐 이제. 다 주어지? 베이비 붐과 베이비 버스트. 아이를 많이 낳는 것과 아이를 조금 낳는 것이 결과로 나오는 거지. 뭐의 결과로 나오는 거야? 증가와 감소의 결과로 나오는 거야. 근데 뭐에 있어서의 증가와 감소야? 대중의 inherent taste for children에 대한 증가와 감소야. 아이에 대한 대중들의 내재적인 선호나 취향. 그치? 내가 아이를 좋아해.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 선호도가 올라갔어.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는다. 내가 아이에 대한 대중들의 나나 아니면 대중들의 선호가 아이들에 대한 선호가 감소해. 그래서 아이를 조금 낳라고 설명한다라는 거지 지금. 그치? rather than 뭐라기보다는 변화라기보다는 왜 저래 자꾸. 근데 뭐에 있어서의 변화야? 상대적인 가격에 있어서의 변화지. 알겠지 이렇게? 얘들아 그럼 봐봐. 돈이 아니라 수입이나 돈이 아니라 내가 아이를 좋아하니까 아이를 많이 낳고 내가 아이를 안 싫어해. 선호도가 떨어져서 아이를 조금 낳고 한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주장하는 게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왜냐면 아까 여기에서 선호가 바뀐다고 해서 행동을 설명하는 게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했잖아. 알겠지? 그거에 대한 예신 거야 정확하게. 그치? 말이 안 되잖아. 내가 아이를 갑자기 좋아하게 됐다고 아이를 많이 낳고 아이를 조금 덜 좋아하게 됐다고 아이를 조금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치? 괜찮니? 그 다음에 내가 3번으로 가봐. C로 가봐. 그래서 그러한 출생률에 대한 주장이지. 그러니까 그러한 주장이라는 게 지금 어떤 주장이야? 아까 말했듯이 선호에 따라서 아이를 많이 낳냐 적게 낳냐는 그런 주장인 거잖아. 그치? 근데 그러한 출생률에 대한 주장이 여기 단어 알아야 돼. be equivalent to. be equivalent to. 참고로 이 to는 뒤에 동명사랑 명사를 취하는 전치사 투야. 맞아. 뭐뭐와 동등하다. 약간 이퀄하고 비슷하게 생겼다. 우리가 이퀄이 오잖아. 이퀄. 그치? 이퀄하고가 비슷하게 생겼다. 뭐뭐 동등하다. 그럼 얘들아 봐봐. 이렇게 출생률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거. 아까 말했듯이 감전되는 거 아니야? 미안 얘들아. 왜 그런 거야 근데 자꾸. 나 어제 깜짝 놀랐어. 감정되는 줄 알았어. 진짜 무서워요. 그치? 오늘 무서워.
네, 요즘 내가 왜냐면 금요일 날마다 월화금마다 1시부터 수업이 있거든. 그래서 약간 이런 기계들이 좀 못 견뎌. 이 시간이 되면 약간 이 10시쯤이 되고 나면은 약간 얘네들이 막 다 막 약간 미치는 것 같아. TV 꺼지면 뭘로 써도 돼요?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하지 뭐 이렇게 뭐. 옛날에 이렇게 하지 않았어? 아무튼 출생률에 대한 그러한 주장이란 건 어떤 주장이라고? 출생률이 뭐에 따라 달라진다? 선호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그 주장이 알겠지? 근데 그 주장이 뭐라고 말하는 대이하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알겠지? 대디하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 동등하다. 그럼 뭐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냐면 몰탈리티의 뜻을 얘기해 볼래? 몰탈리티 치명 도덕. 그럼 모럴리티. 진짜 야 근데 너네 알아. 너네 몰탈 단어를 얼마 전에 외웠어. 내가 이거 구두 봐서 알아. 그래. 치명적인 죽음에 이르는 몰탈리티는 모럴리티 말고 몰탈리티 사망률이라고. 사망률 뭐 아니 처음 알았어 진짜? 이거 처음 알았어요. 진짜 처음 알았네. 몰탈. 아 그래? 몰탈리티. 지금 알면 됐지 뭐. 많이 나와 사망률. 지금 알면 됐지 뭐 우리가. 아, 봐봐. 지금 그 선호의 이 주장이 어떤 주장이라고? 이 주장은 아이 선호에 따라서 출생률이 변화된다에 대한 주장이야. 그냥 잠깐만 써놓으면.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것이 뭐와 말하는 것과 똑같냐면, 그러니까 사망률이 올라가고 내려갈 것 같냐. 어떤 해에는 사망률이 높다가 낮다고 할 거 아니야. 근데 그게 나 여기 또 나네. be attributed to. 지겹다 이제. be attributed to. 그치? 잠깐만 또 안 나와. 정말 펜이 안 되네 이번에는. 진짜 안 되네. 잠깐만. 됐어. 얘들아 미안해 잠깐만. A가 결과야 B가 결과야? 빨리 얘기해봐. 너무 많이 했잖아. A가 결과 B가 원인. 그래서 A라는 결과를 B라는 원인의 나쁜 거면 탓, 좋은 거면 공으로 돌리다. 근데 만약에 나는 조금만 더 쉽게 해석하고 싶다라고 하면 A는 B 때문이다. A가 항상 결과고 B가 원인이니까 A는 B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그랬어. 만약에 너네가 단어장을 검색하면 A가 B에서 기인하다. A가 B에서 기인하다라고 나오거든. 근데 기인하다란 말이 너무 어렵잖아. 그래서 A라는 결과는 B 때문이다. 항상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다시 한번 해석을 해봐. 봐봐. 이런 식으로 아이 선호도에 따라서 출생률이 달라지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뭐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냐면 지금 사망률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뭐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 이게 결과가 뒤가 원인이지. 내재적인 어떤 욕구의 변화, 욕구가 증가했기 때문에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 근데 뭐에 있어서의 욕구의 변화야? 죽음이지 죽음. 그치? 근데 말이 안 되지. 지금 내가 죽고 싶어. 죽는 거에 대한 욕구가 바뀌었어. 올라갔어. 근데 그것 때문에 사망률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선호가 올라가면 사망률이 올라가고 죽음에 대한 선호가 내려가면 사망률, 이거를 말하는 거가 똑같다고 얘기하는 거지.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결국엔. 그치? 그리고 다시 한번 그렇다면 경제학자에게는 사실은 출생률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더 이상 선호도가 아닌 거지. 그럼 뭐가 중요한 거야? 인컴, 수입, 그 다음에 가격, 물가 이런 것들의 변화가 사망률에 영향을 미친다고 경제학자들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지. 그리고 그럼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아까 했잖아. 그거에 대한 예시가 뭐냐. 예를 들어서 수입이 오르면 아이들을 더 많이 원한다 이렇게 알겠지, 그치? 됐지? 그래서 지금 이 글의 주제는 선호도가 바뀐다고 해서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알겠지? 괜찮니? 그래서 이거 내용을 이해하고 있었어야 돼. 됐지? 얘들아 여기까지. 굉장히 어려웠다. 그리고 단어를 다 잘 외워봐. 그 다음에 조용히 해봐. 38번은 근거만 빨리 얘기할게요. 38번이 오답률 4위였어. 4위 67.9%. 얘들아 근데 얘는 일단 1, 2번에는 넣으면 안 돼. 그치?
왜 안 되지? 1, 2번에는 동물들 얘기잖아. 네. 근데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 아이들 얘기가 나오면서 동물들처럼 아이들도 야채를 싫어한다. 근데 여기 삽입할 문장이 너의 미래라고 하면서 이제 사람들 얘기거든. 그래서 동물들에 굳이 저기 넣을 필요가 없어. 그래서 3번부터 조금 고려했었으면 됐고, 그 얘가 보니까 너네가 헷갈릴만 했더라, 어려울만 했더라고. 왜 어렵냐면 이 문장이 없어도 조금 자연스러워 생각보다. 그러면 삽입이 어려운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삽입이 내가 아무리 내가 삽입이 어렵다 쉽다라고 하는 기준이 물론 지문 난이도 자체도 있어. 지문이 막 과학 지문이거나 하면 어렵긴 하거든. 근데 그걸 떠나서 삽입할 문장이 안 들어갔을 때 내용이 정확하게 해석했을 때 이어지지 않으면 그게 좀 쉬운 거거든. 상대적으로 찾기가 쉬워. 근데 얘는 그냥 슉 넘어가 이렇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뒤까지 읽어야만 사실은 얘를 할 수가 있더라고. 참고로 얘는 그래서 여기만 좀 해석해 볼게. 참고로 저 이시 앞에는 your body였고 이 this가 앞에는 요 내용이었어. 지금 몸이 뭐라는 거지? 그것들로부터 너를 멀어지게 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요 it이랑 this 이렇게 잡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맛 얘기가 나와. 여기가 그 배드 맛이 배드하다는 얘기가 나오거든. 배드 여기 배드하는 얘기. 더 이상 배드하지 않는데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얘는 5번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얘네들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만 좀 빨리 흐름을 읽어볼게. 빨리 어떻게 들어가야 좀 흐름을 읽어볼게. 봐봐. 그래서 지금 그 본능적으로 동물들이 지금 그 야채를 싫어한다는 얘기가 나왔어. 본능적으로 동물들이 야채를 싫어한다. 근데 너가 궁금해 해본 적이 있니? 왜 대부분의 아이들이 야채를 싫어하는지에서 궁금해 본 적이 있어? 라고 하면서 다음 문장으로 가보면 이 닥터 이 사람이 스티븐이라는 사람이 여기 디스가 있네. 이것을 justify 정당화시켰어. 뭐로써 정당화시켰냐면 그거는 유전적인 프로그램의 부분이다 라고 정당화시켰대. 그럼 디스가 뭐겠어? 왜 아이들이 야채를 싫어하는지에 대한 거지. 아이들이 야채를 왜 싫어하는지 알아? 라고 하면서 그거에 대한 답으로서 이 닥터 스티븐이라는 사람이 그 유전 때문에 그래라고 얘기한 거지. 유전적인 프로그램 때문에 그런 거야. 유전적인 프로그램의 부분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정당화시켰다는 거지. 알겠지? 괜찮니? 그럼 얘도 맞아. 그럼 3번도 맞아? 3번도 맞아? 알겠지? 넘어가면 되지. 디스 때문에. 그 다음 4번으로 가보면 그렇다면은 유전적인 프로그래밍으로서 야채를 왜 싫어하냐에 대한 부연 설명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많은 야채들이 사실은 뭐로 가득 차 있어? 안티뉴트리언트란 건 위에도 나왔지만 항영양소야. 항영양소는 우리를 아프게 만들지도 모르는 영양소들을 항영양소라고 부르거든. 보통 안티가 붙어있으면 반대말인 거 알고 있지? 영양소가 흡수되지 못하도록 막는 게 항영양소 일반적으로. 그치? 근데 야채들이 사실은 항영양소가 많아. 그렇기 때문에 너의 몸이 뭐 하려고 하는 거야? 그걸 멀어지게 하는 거지. 그것들로부터. 이게 항영양소겠지? 항영양소로부터 너의 몸을 멀어지게 하는 거야. 뭐 하는 동안에 너가 여전히 프레줄이 무슨 책 연약한, 취약한이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애기였을 땐 거지. 발달 중이고 연약할 때. 그러니까 지금 얘들아 봐봐. 왜 아이였을 때 야채를 싫어하냐? 유전 때문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난 거야. 에 대한 부연 설명인 거잖아. 원래 야채는 몸에 안 좋은 성분이 많아. 그러니까 너의 몸이 너가 연약하니까 그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라고 알겠지? 부연 설명으로. 괜찮니? 그 다음에 봐봐. 너네가 그냥 대충 글을 읽었다면 근데 어렸을 때는 피하려고 해. 근데 너가 나이가 들면서 참아내네 하고 넘어갈 수 있어 그냥. 이게 좀 괜찮지 않아? 좀 넘어가지 않아? 자연스럽지 않아? 어렸을 때는 멀어지게 하는데 근데 나이가 들면서 톨러레이트 참는구나 얘네들을. 우리가 나중에 야채를 먹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럼 얘들 봐봐. 이렇게 쭉 넘어가잖아 자연스럽게. 그럼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시 올라가서 얘를 어디에 넣을지를 정확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게 좀 어려웠어. 그러니까 이게 흐름으로 찾는 게 아니라 그럼 어쩔 수 없이 얘를 정확하게 해석해서 얘가 여기에 들어갈까 여기에 들어갈까 이렇게 하나씩 넣어보면서 봐야 되거든. 근데 보니까 이것을 해. 이게 뭔진 모르겠어.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너의 미래가 이 맛들을 뭔가 나쁘고 디스커스팅 역겹게 만듦으로써 한다라고 나왔어. 지금 오히려 맛을 안 좋게 함으로써 이 행동을 하는 거거든. 근데 맛을 안 좋게 함으로써 아까 말했듯이 멀어지게 하는 거지 지금. 뭐가? 너의 몸이. 그러니까 너의 몸이 어렸을 때 못 먹게 하는 거잖아. 근데 어떻게 못 먹게 하냐면 맛없게 만듦으로써. 근데 여기 뒤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데 나이가 들면서 갑자기 맛이 없어지게 더 이상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나왔지. 그러니까 맛이 없게 느껴지게 만들었다가 디스커팅하게 만들었다가 나이가 들면서 딱히 그닥 뭔가 나쁘게 더 이상 노는 거. 그치? 더 이상 맛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알겠지? 그치? 그래서 얘는 5번이야. 좀 어려웠어요 결론은.
왜 어려웠냐면 아까 말했듯이 흐름이 그냥 추추추추 잘 이어져. 잘 읽힌단 말이야. 그래 알겠지? 괜찮니 얘들아? 여기까지. 진짜 끝났어. 와. 정말 오늘 좀 괜찮게.